제가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좋은 게까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도 흉은 피해가자 그런 의미로 주역에서 악명을 떨치는 흉계 4대 난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주역계 타로 카드 없어도 뽑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괴를 뽑았는데 혹시라도 이 4대 난계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말 조심, 먹는 거 조심, 움직이는 거 조심. 웬만하면 그날은 약속도 취소하시고 네, 안전한 집안에서 이렇게 대기하시는 그렇게 좀 흉을 피해 가시는 걸로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죠. 자, 아까 이 길흉을 색깔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대길계부터 대흉계까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대흉계 12개 중에서도 더 흉해가지고 악명을 떨치는 4대 난계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사진 찍지 마세요. 흉합니다, 여러분. 네. 자, 안 찍어도 제가 나중에 PDF 파일 다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일단 괴를 한번 보는데, 한자부터 답답하죠? 진칠 둔자에, 험하다는 감자에, 다리를 절다라는 건자에다가 괴롭다는 곤까지. 한자만 봐도 속이 답답해집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얼마나 답답한가 뜯어보지요. 수레둔괴입니다. 제가 별명 짓기를 고난 어려움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자, 아까 임신할 때는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주의사항 알려드렸죠? 임신을 원할 때만 부적으로 좋은 괴지 나머지 상황에서는 대흉괴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 중천건과 어머니 중지군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의미한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겨나면서 처음에 혼란이 커서 그래서 4대 난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괴가 나온다면 경거망동 말고 기초를 잘 다져서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보통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수레둔 괴가 그 데일리에서 나온 사례예요. 제가 이제 주역타로 강의를 할 때 수강생 분들에게 매일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주역괴를 뽑아보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피드백하세요 하는 걸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숙제를 같이 하거든요. 자, 그때 나온 사례예요. 자, 가운데 하루의 흐름을 세 장으로 봤는데 아침에는 좋았으나 갈수록 힘든 하루라는 게 딱 색깔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 중에 수레둔 괴입니다. 수레둔은 막히고 어려움을 겪는 괴죠. 허리 디스크 재발로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네요. 경락 치료까지 같이 받았는데 등의 근육이 너무 굳어서 허리까지 연결돼서 같이 아픈 거라고 하네요. 뭔가 몸이 꽉 막히고 힘든 상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또 봅니다. 이번에는 중수감. 아까 그랬죠. 주역계에서 수가 나오면 안 좋아요. 왜? 눈물 납니다. 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수감, 두 눈에 흐르는 눈물, 이름하여 눈물바다괴라고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자, 의미를 봤더니 여러분 이 색깔 보이세요? 참 눈물 난다 싶죠? 네, 빨간색의 향연입니다. 네. 자, 주역에서 힘들다는 의미를 가진 물이 두 개나 중복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4대 난계 중에 하나다. 상황이 계속 악화될 때 잘 나오는 괴로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의미한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마음을 비우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중수관계가 나온다면 그날은 정말 마음을 비우시고 내가 오늘은 솔선수범하리 이런 마음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자, 중수감이 나왔던 사례인데요. 아까는 카드로 뽑은 사례, 지금은 주역 주사위로 뽑은 사례인데 참고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그 주역 카드 안에 주역 주사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카드는 학교에 두고 주사위는 휴대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지금 나갈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 오늘 술을 마시는데 이 차를 가야 하는 것인지 집을 가야 되는 건지 이럴 때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봅니다. 자, 4대 단계 중에 하나인 29번 중수관계의 4효입니다. 자, 요 숫자 주사위는요. 내가 아까 6개의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계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게까지는 제가 오늘 설명할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본계의 의미로만 리딩하는 거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중수감은
두뇌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괴죠. 오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퇴하고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았어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서 힘드네요. 이렇게 눈물 나는 상황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번에는 수산건개입니다. 자, 이 수상건의 이 건자가 여기 보면 한자에 발족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별명을 산전수전괴라고 지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이 괴가 나오면 좀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출장은 참 안타깝긴 한데 뭐 아니면 친구랑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나갈 일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 괴가 나왔네 한다면 이 괴는 가급적 오늘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괴가 되거든요. 자, 건은 다리를 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힘든 일이 겹쳐서 4대 난계 중에 하나다. 수상건개가 나오면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아예 괴에 나와 있습니다. 주역에서 산이나 물이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괴가 많은데 이 수상건은 산과 물이 다 들어가 있죠. 역시나 힘든 괴였던 거죠. 자, 실제로 그 데일리에서 이 수상건개가 나온 사례인데요. 4대 난계 중 하나죠. 다리를 절다라는 건자를 사용하는 힘든 괴입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얘기가 있죠. 어제 새벽까지 컷 편집하느라 피곤했는지 오늘은 연수 끝나자마자 기절 상태로 뻗어서 5시간 넘게 낮잠을 잤네요. 자고 일어나니 이 시간입니다. 대박.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잠으로 일관하는 그런 하루가 됐던 거죠. 자, 또 봅니다. 자, 이번에는 택수곤괴입니다. 자, 입 안에 나무가 들어가 있죠. 입 안에 재갈을 불린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명을 눈물 젖은 빵개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요. 자, 고는 입에 재갈을 물린 것 같은 형상으로 곤란하고 어렵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4대 난계 중에 하나다. 틀 속에 갇혀서 가지를 뻗지 못하고 있는 나무의 상태여서 답답하고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다. 택수 공개가 나오면 은인자중하고 침착하게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런 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대 난계가 나오면 무조건 그날은 조심하시는 걸로. 자, 이날 테마가 택수곤이 딱 나온 거예요. 택수곤은 주역의 4대 난계 중 하나죠. 곤란을 당해 몸과 마음이 부자연스럽고 노고는 많으나 성과는 없다는 괴인데요. 아래쪽이 중하리는 불이 겹쳤다는 거죠. 중하리 괴가 나와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이 훤히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요런 하루가 이제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주역점 보실 수 있습니다.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주무셨던 분들 다 일어나시고 자, 반짝반짝 눈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제가 동영상 미리 보내드렸잖아요. EBS에서 만든 주역의 경고라는 짧은 동영상인데요. 이 안에 주역점을 뽑을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보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보내드렸으니까 이미. 자, 첫 번째. 주역점괘를 뽑으실 때 바르지 않은 일을 점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미워 죽겠는데 정말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누구가 있는데 확 한 대 때릴까요? 그런 거 점보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점치면 안 됩니다. 여름에 더울까요? 겨울에 추울까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내일 해가 뜰까요? 이런 거 안 돼요. 네. 주역이 노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노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점쳐서는 안 됩니다. 올해 안에 시집갈 수 있을까요? 했는데 택수 공개가 났네. 에라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나올 때까지 할 거야 하고 또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올해 안에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날 목욕 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하고 해보는데 다음 날 수상 관계가 나왔네. 에라이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점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아까 올해 안에 시집 갈 수 있을까요?잖아요.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은 갈 수 있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점괘를 뽑으실 때 예를 들어 제가 평생 결혼할 수 있을까? 이렇게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평생 해갖고 봤는데 부정적으로 나오면 선생님 그 평생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점괘를 보실 때는 기간을 짧게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길게 잡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학교 무슨 과 무슨 전형으로 보려고 하는데 될까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우주도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네가 그 전형은 안 되는데 요 전형은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어느 전형인지 몰라서 이걸 합격이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일 때 하시는 거지 에이 재미삼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하늘이 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점치셔야 됩니다. 네. 로또 당첨될까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보시는 게 아닙니다. 자, 예전에요. 이건 공자님이 만드신 괴를 뽑는 방법이에요. 설시법이라고 합니다. 한자도 되게 어렵죠. 이게 그 서죽이라는 걸 화면에 보이는 요거 기다란 짝대기 같이 생겨있는 서죽을 50개를 가지고 이쪽 보냈다 저쪽 보냈다 해가지고 뽑는 건데 공자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이 괴 뽑다가 시간이 나가서 못 봅니다. 심지어 저는 운전하다가 앞차 번호 보고 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느 세월에 이거 작게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주역점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타로 카드를 선물로 받으신 분은 타로로 뽑으시면 쉽겠죠.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셔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시간 관계상 딱 하나 동전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요 동전만 있으시면 돼요. 쉽죠? 자, 동전을 준비하시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 양음이 다 나오잖아요. 자, 그 정하셔야 돼요. 자, 사람 얼굴 나온 걸 나는 양으로 하겠습니다. 100이라고 숫자 나온 걸 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던지시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입니다. 던진 다음에 아이고 아차 이걸 양으로 해야지 안 됩니다. 꼭 정한 다음에 던지시는 거예요. 자, 6번을 던져서 나온 걸 그리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얼굴 나온 걸 양, 숫자를 음으로 정하기로 하고 동전을 꺼내서 던지시는데 자, 맨 아래부터 차곡차곡 벽돌을 쌓듯이 합니다. 자, 첫 번째 딱 던졌는데 양이다. 얼굴이 나온 거죠. 자, 긴 짝대기 하나를 그리고 또 얼굴이다. 또 긴 짝대기. 또 얼굴이네. 또 긴 짝대기. 이렇게 그려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개 하계가 완성됐고 자, 또 던집니다. 아이고, 또 얼굴이네. 양효 길게. 자, 이번에 아이고 뒷면 나왔다. 숫자 나왔네. 효 짧게 그리십니다. 자, 그리고 또 던졌는데 또 얼굴이 나왔네. 양효. 이렇게 해서 괴를 얻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거 괴 보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자, 아래쪽이 하괴, 위에가 상괴니까 하괴에서 천이 있는 걸 찾습니다. 여기죠. 상괴에서 화가 있는 걸 찾습니다. 여기죠. 찾았더니 여기. 화천대유계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찾아보시면 화천대유계의 의미가 나오죠. 공명정대하게 처신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하늘 위의 불이 천하를 밝게 비추는 상이다. 천하를 포용하는 군자의 덕을 잃지 않아야 크게 성공한다 하고 나와 있죠. 아, 잘은 모르겠으나 좋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고 자, 이제부터 15분만 해도 활용할 수 있는 특허 출원된 바로 그 카드의 활용법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주역을 하나도 모르시는 우리 이모한테 제가 한번 알려드려 봤어요. 자, 이모, 이거 제가 이번에 특허 내려고 하는 카드인데요. 이모가 이거 제 설명 들으시고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으면 이 카드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가져가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 15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모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했더니 이모가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가져가셔갖고 소식이 없습니다.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못 썼다면 바리바리 전화가 왔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리딩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럴 텐데 조용합니다. 15분만 해도 쓸 수 있는 카드 봅니다. 바로 이 카드예요. 이 주역을요. 주역 원문에 근거해서 이거 제가 마음대로 길흉 넣은 거 아닙니다. 주역 원문에 근거해서 길흉을 제가 다 집어넣은 카드예요. 그래서 요 안에 색깔이 알록달록한 이유는 길흉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5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알록달록한 거예요. 자, 이 중에 아래쪽에 있는 요 4개
추가되기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볼게요. 자, 요 안에 이 주역의 변계도 설명이 나와 있고요. 대길계, 소길계, 평계, 소흉계, 대흉계까지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괴를 딱 뽑았는데 아이고 흉한계네, 오늘은 조심하자. 아이고 길한계네, 오늘은 괜찮을라나 보다. 이렇게 색깔만 보고 느낌을 딱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죠. 자, 주역 타로를 사용하실 때 이 카드를 잘 섞은 다음에 펼칩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아유, 별거 아니네 하셨죠? 네. 자, 카드를 펼친 다음에 카드를 뽑는데 그 중에서 한 장을 골라서 꺼내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장을 더 뽑습니다. 자, 카드를 두 장을 뽑는데 처음에 나온 건 괴, 뒤에 나온 건 효가 됩니다. 괴는 무슨 개, 아까 1번 중천건, 2번 중지곤 이런 식으로 그 큰 이름을 보는 거고, 효는 6개의 단계 중에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보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괴는요, 질문에 대한 큰 답을 주는 거, 효는 내가 그 답 안에서 어느 상황인지를 보는 게 됩니다. 혹시 사주명리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괴는 마치 큰 운을 좌지우지하는 대운의 느낌이고, 효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어느 단계고 어떤지를 보는 세운의 느낌이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카드 두 장을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뽑은 카드는 여기 있는 괴만 봅니다. 까만색이니 평이구나. 자, 나중에 뽑은 걸 보니 어머나 선생님 보라색 좋은 건가요? 안타깝게도 뒤에 뽑은 괴는 요거만 봅니다. 요거 숫자 동그라미 5. 그래서 앞에 뽑은 이 괴 중에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만 뒤에 카드에 요 숫자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역 카드 선물 받으시면 안에 타로 카드도 있지만 숫자 주사위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 굳이 카드로 뽑지 않고 주사위로 던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만 볼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괴가 나왔다면 중지군괴에서 나는 5번째 단계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오와 보라색이다. 아까 대길하다고 했던, 그쵸? 자, 그러면 나눠드린 자료에서 찾아봅니다. 어떤 의미인가. 자, 중지고는 어질고 후한 덕으로 만물을 다 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오효는 분수를 잘 지키면 도와주고 이끌어준다는 나쁘지 않은 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오늘 괜찮겠네 하고 리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역계의 기둥 표시 아까 색깔별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딱 이 색깔만 보시면 오늘 하루 어떨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더 구체적으로 단계까지 궁금하시다면 뽑은 이 괴에서 어느 단계인지를 주사위를 던지시든 아니면 카드를 한 장 더 뽑아서 뽑은 카드에 여기 숫자를 보시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천태계의 1효, 2효는 보라 색깔 대길에 아니 효도 속일 완전 존내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지천태괴에 숫자는 6이 나왔다. 어머나 세상에 제일 좋다는 지천태에서 맨 마지막 오늘 좋은 일이 있긴 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업돼가지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리딩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오늘 아이고 이거 선생님 이거 못 뽑았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밴드에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밴드에서요 여러분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이라고 검색하시면 요런 사진이 들어가 있는 밴드가 뜰 거예요. 저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개 밴드예요.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자, 여기 아래 가면 해시태그로 주역 타로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가시면 주역 타로 해시태그 누르기만 해도 모든 주역의 괴가 다 나옵니다. 순서대로 64번 화수미제, 63번 수화기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력한 종이가 없는데 어디 놀러 갔는데 친구가 야, 너 주역 배웠다며 좀 봐줘 하면 당황하지 않고 밴드에서 검색하셔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가능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동전은 늘 있잖아요. 어디서든 주역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특정괴가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괴 하나를 뽑았는데 그걸 모르겠네.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 돋보기 기능이 또 있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지천태괴가 궁금한데 의미를 모르겠어. 좋았나 나빴나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돋보기를 누른 다음에 지천태
라고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지천태계는 이러면서 바로 딱 뜹니다. 네. 그리고 안에 이 지천태계에 색깔이 딱 떴는데 아이고 보라색이네. 아이고야 대기라구나 하고 딱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안에 지천태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지천태계는 위에 땅이 있고 아래에 하늘이 있어서 천지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사귀는 형상입니다. 주역의 64개 중에서 대길괴에 해당해요. 아주 좋은 괴이기는 하지만 잘 된다고 해서 경거망동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갖고 있는 괴입니다. 주역은 늘 좋아도 조심, 나빠도 조심, 마음가짐을 항상 조심하라는 처세수를 알려주죠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자, 주역 활용 예시인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뽑아봤다고. 시간 보이시죠? 오전 6시 29분.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괴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오늘 강의 반응 어떨까요? 하고 이제 궁금해서 강의하기 전에 새벽에 뽑아본 거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선명하게 사진을 띄워드립니다. 자, 63번 수화기제 개 오효구나. 자,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색깔로 딱 읽을 수 있죠? 파란 색깔. 와, 속이란 괴. 5번째. 하나, 둘, 셋, 넷. 5번째. 아, 파랑과 파랑의 만남이다. 잘 되겠구나. 반응이 좋겠구나 하는 걸 아침에 제가 알 수 있었죠. 실제로 반응 괜찮은 건가요? 네,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네, 웃으시는 걸 보니 좋은 걸. 아우,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이게 오효였으니 다행이지. 제가 만약에 여기 6 나왔으면 어쩔 뻔했죠? 빨간색 지나쳤구나. 과유불급이었구나가 되는 거죠. 자, 또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어떨까요? 하고 제가 또 괴를 뽑았더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오늘의 테마가 되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뇌산 소각에. 아침에 새벽 기운을 마시는 것까진 좋았는데 찬 공기를 마셔갖고 아까 목이 칼칼했던 아, 실수했네. 아침에 찬 기운을 마시면 안 되는데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힌트가 또 화천대유잖아요. 그래도 강의는 나름 마무리가 잘 되겠다 하는 게 테마와 힌트에서 드러났던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오후야 뭐라든 상관없잖아요. 오전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오전이었던가 봤더니 파란 색깔 풍천소축계가 되죠. 아주 크게 이루는 건 아니지만 작은 성과는 있을 것이다 하는 길한계로 답을 주었죠. 그래서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기분 좋게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얘기만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셨잖아요. 아까 제가 카드 없으신 분들 동전으로 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실 때 주역의 지혜를 빌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린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길한지 흉한지도 다 넣어놨고 키워드도 알려드렸고 어떤 의미인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중천관계가 나왔다면 현재는 승승장구의 호운이나 곧 하양세다 이렇게 딱 리딩할 수 있도록 의미도 다 풀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를 보는 법도 있거든요. 주사위는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왔잖아요. 위에 있는 게 상괴, 아래에 있는 게 하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화명의계 3효 이렇게 이제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화명의는 땅 속에 해가 들어가서 암담해지는 암흑계죠. 오늘 잊어버리고 있었던 카드 전달부터 선착순에 밀려 수강하지 못한 연수까지 기분이 정말 암흑속입니다. 요 932 동하면은 지계에 대한 설명인데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주사위가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선물 받으시는 선생님들 그 안에는 요 육면 주사위 요게 들어 있는데요. 요거는 팔면 주사위라서 주역의 그 팔괴를 다 나타내는 그런 주사위가 됩니다. 뭐 어떤 거든 읽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한자를 읽느냐 괴를 눈으로 그림으로 보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뇌화풍계의 3효가 났잖아요. 자, 뇌화풍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괴인데요. 이 풍요가 업무 폭탄이 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전환되는 되는 덕분에 제대로 업무 풍년을 맞았답니다. 오전에 발표 이후부터 퇴근할 때까지 너무 바빴어요. 네, 이렇게 리딩할 수 있는 거죠.
자, 뇌하풍은 분명 파란 색깔 소기란개인데 그중에 나의 상태는 흉했다는 게 되는 거죠. 네, 업무 폭탄으로 힘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아까 알려드렸던 오늘 하루 어떨까요? 일진을 보는 그 배열법인데요. 여기가 맨 위가 테마, 아래는 오늘 하루 어떨지를 알려주는 힌트, 그리고 오전은 어떨지, 오후는 어떨지 이렇게 카드를 뽑아보면 색깔로 오늘 오전은 좋고 오후는 어떻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뽑았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위, 아래 빨강이다. 아하, 조금 힘들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나오는 거죠. 자, 하나씩 볼까요? 테마와 힌트가 모여서 오늘 이 괴를 뽑고 마음이 진짜 찜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싶었는데요. 오늘 학교에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려서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방화 셔터가 내려오고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급식실에는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어요. 천지비는 천지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괴인데요. 오작동이어서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진짜 화재였다면 저희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음식을 만들고 있을 뻔했네요. 진짜 곤란한데 말이죠. 택수 공개죠. 주역계가 이걸 알고 이런 괴를 줬을까요? 또 소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역계를 뽑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오전 풍리익계죠. 파란 색깔. 방학까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요즘 교직원들이 먹는 양이 너무 많아 학생은 적게 오고 이러다 적자 날 것 같아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급식은 아니지만 이러다 예산 펑크나면 곤란한데 걱정입니다. 네, 정말 실생활의 리딩이 되는 거죠. 자, 오후를 봤더니 택산함이죠. 택산함은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설레이는 마음이죠. 아까 그 첫사랑 괴잖아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호랭이방 선생님들과 화상회의라는 새로운 기술로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분들 같아요. 생각해보니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딩이 나온 거죠. 우리 선생님 질문 주셨네요. 자, 일진 데일리 리딩에서 카드 배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테마, 힌트, 오전, 오후 순으로 배열하면 될까요? 선생님 이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4장 중에 오늘처럼 강의가 있는 날은 오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섞어서 오전이 어떨까가 제일 궁금하니까 먼저 뽑아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 오늘 소개팅 나가기로 했어. 한다면 소개팅하는 오후 거를 먼저 뽑아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위치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카드를 먼저 뽑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질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 했네요. 아이고 이럴 수가 다 했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참 아쉽죠. 주역이 해보니까 되게 재밌지 않나요? 나름 실생활에 쓰기 정말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주역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 선생님한테 연락하기에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될 것 같고 책을 소개해 주세요 하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소개합니다. 저 이 책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예전에 주역 공부할 때 봤던 여러 개들 책 중에서 요 책들이 그냥 볼만하네 하는 책들입니다. 참고로 요 앞에 있는 주역 신기묘산이나 두 번째 이 손에 잡히는 주역점은 책 크기가 손바닥만 해요. 가격이 예전에 제가 살 때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 올라봐야 한 12,000원 정도 할까요? 아무튼 얼마 비싸지 않고 휴대하기도 좋은 책이라서 가지고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주역계 리딩 하시기가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이 대산 주역 강의는 정말 이 주역의 대가이신 대산 김석진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두꺼워요. 정말 그 백과사전 정도의 두께, 인책이 또 3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역을 정말 꼭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아주 고시원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교양으로 보려고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보다가 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주역 인문학 요거 좀 되게 쉽게 나온 책이거든요. 새벽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책 그냥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소개했던 역경잡설도 나름 그냥 교양서적으로 볼만한 주역 책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들하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3시간도 안 되는 강의라서 사실 제가 연수원에서 강의를 해도 15시간 하는 강의인데 오늘 거의 전달을 못 해드렸어요. 정말 맛만 보셨거든요. 만약에 선생님 저 연수원 강의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저 빨리 보고 싶어요 하신다면 유튜브에서
줌마술 이렇게 검색하세요. 아줌마의 힐링 기술의 약자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독하시면 새로운 자료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림이 가기 때문에 더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주역 타로도 있지만 그랑블루 타로에 대한 것도 있고 파워포인트 한쇼에 대한 것까지 있습니다. 네, 정말 별의별 걸 다 올려놨어요. 뿐만 아니라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 그래서 여러분 타로 카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 여기 들어오시면 공짜로 배우실 수 있어요. 네, 마음껏 많이 활용하시고요. 안타깝게도 조회수가 얼마 안 돼요. 이런 주옥 같은 자료를 올렸는데 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네, 여러분들 다양한 타로 카드 공부하실 분들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왕 들어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밴드 아까 알려드렸던 이 밴드에서 질문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세상에 2시간 넘게 강의 듣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